캐나다 몬트리올의 겨울은 언제나 낭만적인 첫눈으로 시작됩니다. 하얗게 덮인 거리와 얼어붙은 세인트로렌스 강의 풍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겨울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첫눈이 쌓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낭만은 도심 마비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바뀌곤 합니다. 몬트리올은 겨울 동안 평균 210cm 이상의 눈이 내리는 도시입니다. 제설 작업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폭설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도로는 미끄러워 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대중교통은 운행이 중단되며 항공편마저 줄줄이 취소됩니다. 시민들은 출근길에 발이 묶이고 많은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2023년 초 몬트리올은 유난히 심한 폭설을 겪었습니다. 이틀 동안 60cm가 넘는 눈이 내렸고 도시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고속도로는 모두 통제되었으며 구급차와 같은 필수 서비스조차 제때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언론은 시 당국의 제설 작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몬트리올 교통국 국장인 리차드 클라크는 비상회의실에서 난감한 표정으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도로 위에 멈춰선 차량들 눈으로 폐쇄된 철도 선로, 그리고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리차드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몬트리올뿐만 아니라 토론토, 퀘벡시티 같은 주요 도시들도 같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제설 작업이 늦어지면서 사고가 속출했고 경제적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문제는 제설 장비의 부족뿐만 아니라 작업을 조율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의 비효율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리차드는 단호하게 말하며 각 팀에게 자료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는 리차드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폭설에도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성공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자동화된 제설 장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를 활용해 눈이 내리는 즉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해 제설 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리차드는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도 도입할 수 있을지 연구해 봐야겠군. 그는 즉시 한국 사례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 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통 시스템 분석가인 마이클 존스, 환경 전문가인 소피 라플랑스, 그리고 커뮤니티 전문가인 앨런 리로 구성된 팀은 몬트리올을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마이클은 자료를 읽으며 한국의 제설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동화된 제설 차량과 실시간 데이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 몬트리올에도 도입해야 해. 소피는 친환경 제설제에 관한 부분을 유심히 읽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눈을 녹이는데 환경까지 고려한다니 캐나다에서도 가능한 일일까? 한국에 도착한 전문가 팀은 처음부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순간 폭설이 내렸음에도 공항 주변 도로는 언제나처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제설 차량들이 자동으로 작동하며 눈을 치우고 있었고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제설 본부를 방문한 팀은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기상정보와 도로 상황이 표시되어 있었고 데이터 분석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제설 차량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미래의 기술을 보는 것 같군. 마이클은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들이 방문한 곳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은 강원도였습니다. 강원도는 폭설이 자주 내리는 지역으로 겨울에는 한국 내에서도 눈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 중 하나였습니다. 캐나다 팀은 이곳에서 첨단 기술이 자연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따라 제설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며 도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GPS와 AI 기술을 활용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눈을 치운 후 도로가 미끄럽지 않도록 염수를 분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차량들은 원격으로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전기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죠. 현지 담당자가 설명하자 소피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니. 이런 기술이 우리에게도 절실해요. 강원도의 제설 시스템은 도심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간 지역의 좁고 험한 길에서도 작은 자율주행 제설 로봇이 눈을 치우는 모습을 본 마이클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장비를 도입한다면 교외 지역의 눈 문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기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주민들은 도로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사용하는 산책로와 작은 마을길을 직접 치우며 서로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캐나다 팀은 눈을 치우고 있는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눈이 오면 당연히 치워야지요. 그래야 이 길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 가족은 매년 아이들과 함께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워요.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저 또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의 이야기에 캐나다 팀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말처럼 공공도로는 제설 차량이 맡았지만 골목길, 주택가, 산책로, 그리고 작은 마을길은 주민들이 직접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제설 작업이 단순히 당국의 책임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삽과 빗자루를 들고 협력하며 자신의 집 앞뿐만 아니라 주변의 길까지 깨끗하게 정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단순히 개인의 편의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의 주민들에게 제설 작업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책임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도우며 길을 정리했고 이를 통해 마을 전체의 통행이 원활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제설 작업이 당국의 일만이 아니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네요. 캐나다 팀은 이런 협력적인 분위기가 강원도의 제설 시스템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캐나다 팀은 다시 서울로 이동해 한국의 첨단 제설 기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청에 위치한 제설관리센터는 그들에게 또 다른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폭설 대응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센터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기상정보와 도로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CCTV와 연결된 화면에서는 서울 전역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설 차량의 위치와 상태, 교통 흐름, 눈이 쌓이는 속도 등이 데이터를 통해 정확히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센터의 관리자는 말했습니다.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기 전부터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준비 작업을 시작합니다. 차량과 장비를 사전에 배치해 주요 도로부터 대응하죠.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상황에 맞게 대응을 조정합니다. 캐나다 팀은 이러한 사전 대응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눈이 내린 후에야 작업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예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눈이 쌓이기 전에 이미 작업을 시작해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캐나다에서도 도입한다면 매년 반복되는 도심 마비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텐데, 캐나다 팀은 자료를 꼼꼼히 기록하며 자국에서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제설제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요소였습니다. 캐나다 팀은 친환경 제설제를 생산하는 공장을 방문해 제품의 개발 과정과 장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의 염화칼슘은 도로를 부식시키고 주변 식물과 토양에 악영향을 끼치는 반면, 한국의 친환경 제설제는 생분해 가능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효과적인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팀은 이런 제설제가 비용 면에서도 장기적으로 경제적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도로 수리 비용과 환경 복구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초기 비용이 다소 높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환경 전문가 소피는 이 같은 친환경적인 접근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팀은 기술적인 부분만이 한국 제설 시스템의 성공 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과 시스템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협력과 참여였습니다. 강원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행동, 서울의 체계적인 공공관리,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접근 방식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캐나다 팀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기술 도입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전문가 팀은 한국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을 몬트리올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제설 작업이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참여하는 문화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회의에서 팀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정리하며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술을 먼저 도입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팀은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시스템을 몬트리올에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친환경 제설제를 특정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사용하며 도로 유지 비용과 환경 보호 효과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제설제를 통해 도로 부식 문제를 줄이고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제설 차량과 실시간 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을 일부 도심 지역에 적용하여 폭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과제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개별주의적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공동체 차원에서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팀은 이를 위해 커뮤니티 이벤트와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눈 치우기 캠페인과 같은 소규모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 돕는 문화를 조금씩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소통을 활성화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폭설 대응 시스템의 중요성과 주민 참여의 효과를 알리기 위해 교육 자료와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캐나다 전문가 팀에게 단순한 기술 도입 이상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며 사회적 변화와 문화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한국의 사례가 증명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전문가 팀은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몬트리올에 맞는 시범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의 목표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환경과 문화에 맞게 변형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변화의 초석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몬트리올 시내의 특정 지역을 선정해 친환경 제설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염화칼슘 대신 한국에서 배운 생분해성 제설제를 사용하여 도로의 부식을 줄이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초기 비용이 다소 높아 우려가 있었지만 제설제의 장기적인 효과와 도로 유지 비용 감소를 입증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자동화된 제설 차량도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GPS와 AI를 기반으로 한 이 차량들은 몬트리올의 주요 간선도로에 배치되어 폭설이 예상되는 날 사전에 준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눈이 쌓이기 전에 도로를 정리하고 얼음을 방지하기 위한 염수 분사 작업을 병행해 교통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자동화 차량은 일부 좁은 도로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친환경 제설제는 예상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팀은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캐나다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소규모로 시작된 눈 치우기 캠페인이 점점 커지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역 학교와 교회 비영리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거리 청소를 진행하고 눈 치우기 봉사단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몬트리올 시장은 이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도시가 폭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방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주민들과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를 넘어 협력과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전문가 팀은 몬트리올에서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캐나다 전역의 다른 도시들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문가 팀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가 캐나다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크게 배운 점은 진정한 변화는 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공동체 의식과 협력의 문화는 캐나다에서도 점진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년 후 몬트리올은 폭설로 인해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고 다른 도시들도 몬트리올의 모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를 향한 첫걸음은 이제 캐나다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작은 눈송이가 모여 거대한 눈덩이를 만드는 것처럼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